자, 오늘 주제는 아래 제가 고정시켜놨듯이 무엇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딱 들으시면은, 이 문장을 딱 들으시면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듣는 것들, 소위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잘 따지고 보면은 나의 뇌나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들이 현재 나한테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영향력 중에 어떤 것들은 나를 더 낫게 만들고 어떤 것들은 나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도 무엇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낫게 만드는 것들을 내 인생에 더 많이 포진하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한테 영향력을 미칠 때 내가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제 낮에 강연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이제 장애물이 와요. 힘든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힘든 것들, 소위 말해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95% 이상이 다 내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한테 영향력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로써 나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로써 내 인생을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낫게 만드는 것이 있고 낫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딱 뭐죠? 기지개를 피기도 전에 뭐 하시죠?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쵸? SNS를 켜보고, 저같이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간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로 결정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을 했을까? 팔로우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댓글을 남겼을까? 확인하시잖아요. 그쵸? 자, 이런 작은 하나의 행동,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드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더 낫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드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 조금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을 때 보통 우리가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보면 뭐 하라 그럽니까? 이불 계세요. 운동하세요. 책 읽으세요.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성공학을 연구하고 뭐 원어로 된 영상도 보고 정말 원론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 어쩌면 우리가 책을 읽고 뭐 운동을 하고 습관을 쌓아가는 것도 정말로 어쩌면 피상적인 활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깊게 합니다. 제가 느낄 때 이거는 마치 뭐냐면,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 막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막 음료가 떨어져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그런 밭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독서라는 아주 예쁜 꽃을 심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아주 예쁜 꽃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 토양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통은 이제 좀 마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마음밭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토양이나 마음밭 자체가 좋아야만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거목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자기 개발을 내가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활동을 통한 결과물,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바꿔내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진 마음밭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꽃이 자랄 수 있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인가? 내 마음밭이 중독되지는 않았나? 오염돼 있지는 않나? 건강한 정도가 어느 정도지를 한 번쯤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너무나 뻔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책을 10명한테 준다고 해도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일상에 돌아가서 적용하는 것도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밭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뭉쳐가지고 뭐가 돼요? 삶을 이끌어가는 신념이 되고, 또 삶을 만들어가는 가치관이 되고, 나의 무의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런 거예요. 오늘 낮에도 강의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빨 닦을 때 칫솔에다가 이제 치약 딱 짜고선 딱 들어갔을 때 왼쪽부터 닦으세요, 오른쪽부터 닦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모든 것들이 루틴이 돼서 자연스럽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닦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루틴으로 짜여져 있는 것들, 무의식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마음밭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마음밭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 여러분들 진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셔야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된다는 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을 가만히 앉혀두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행복해지지 않아요. 점점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생각이 필요해요. 좋은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지금은 인생이 되게 좋아졌대. 이런 그냥 좋은 말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고, 그럼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 기준으로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퇴보하는 생각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좋은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내가 그냥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생각이 있네. 여기에 이제 그런 말풍선 같은 것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뻥 하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좋은 생각에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좋은 생각에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인생이 더 나아진다. 좋은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생각. 나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단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씨앗이 심기고 나서 그 씨앗에서 더 좋은 생각이 파생돼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과 상관없이 앞으로의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좋은 생각의 씨앗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실력을 쌓았고 너한테 필요한 거는 한두 번의 연습이면 너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 측면의 언어가 들어와 줘야만 그 안에서 좋은 꽃이 피고 이제 막 싹도 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들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현실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자다가 깼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출근일 수도 있고 뭐 누구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딱 순간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 좋은 얘기 하라 그러면 자기한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방 들으시고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이틀 안에 한 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밖에 있는 가족한테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 번만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진심부터.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피곤하겠죠. 일상에 정말 지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문을 열고 굿모닝 하고선 딱 나갔는데, 야, 오늘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복이 어디 가지 않고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와요. 그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행복의 말을 밖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 중요한데 좋은 생각을 곱셈으로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해주고 다른 타인한테 해주고, 이 딱 두 문장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이러한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게 돼서 거의 한 달 안에 가족 관계나 가족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개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좋은 생각은 돌아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나한테 2배, 3배, 4배, 5배로 어마어마한 양이 돌아와요. 먹는 게 반찬 메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받는 선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자,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해서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생각의 끝에 결국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항상 좀 본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가끔씩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물론 이 라방이 그런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라는 그 질문이 적어도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이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만 들으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감정을 받으면 내가 사는 맛이 날까? 어떤 감정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이 맛에 살지라는 거를 떠올릴까? 어떤 감정이에요? 뿌듯한 거, 보람이 있는 거,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 정말 그 뭔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네, 좋아요.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막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말 인생은 이런 거지.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정말 살아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뿌듯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약간 종교색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무의식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살펴 줄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방에 불을 끄고 깜깜한데 가만히 앉아서 뭐 잔잔한 음악 정도만 틀어두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거기게 됐네요. 네. 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항상 외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생각보다 외로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려운 일들,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나서 제 자신을 마음 안에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런 뭐랄까 가벽 같은 걸로 만들어진 단칸방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 쭈그려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7살짜리 남자애를 발견했어요. 되게 디테일하죠.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진짜 이런 수준으로 나 자신을 보살피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나를 보살피지 않았구나. 자, 다시 이야기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영혼을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 뿌듯한 거, 와 너무 좋은 거, 이 맛에 하는 거,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왜 사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가장 좀 찾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1년에 정말 한두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셔서 뭔가 내가 굉장한 수준으로 이타적이고 돈 없이 했을 때에 그 차오르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은 느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경쟁 중심이고 치열하고 서로를 헐뜯고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한 번쯤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 여러분들, 선한 마음이라고 해서 제가 선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선한 것과 착한 건 다른 거예요. 착한 것은 그냥 착한 거예요. 선한 것은 뭔가 마음이 기본적으로 뭔가 좋은 영향력들을 뿜어낸다는 뜻이에요. 착한 건 그냥 착하게 행동하는 거죠. 너무 착하면 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그 두 가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짜증을 내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선하게 살기 때문에 짜증도 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왜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처의 사고방식,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런 사고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내 통장 잔고에 1,000만 원이 있지만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벌고 싶을 때는 흘려보내는 게 의외로 중요하고 그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한테 많이 흘려보내면 많이 흘려보낼수록 돌아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도 어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은 그럼 단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지혜롭고 똑똑하게 줘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흘려보냄, 준다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야 돼요.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야 돼요. 내가 단순히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시간을 무조건 쏟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외부의 세상을 그냥 월드라고 봤을 때 이 월드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훨씬 지금보다 뭔가 나은 수준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 이야기하면, 저는 부자는 다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악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정말 나쁜 생각 중에 하나, 그건 나쁜 거예요. 제가 가졌던 나쁜 생각 중에 하나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불행해진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돈은 의미 없다. 돈이 많아봤자 다 싸우더라.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의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제가 알아서 돈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제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인드와 어떤 이 모든 저라는 그 사람 자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제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 나는 세상에 이만큼을 줄 수 있어 라고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공하는 사람이 된 거고,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부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내요? 돈을 내는 겁니다. 페이서스가 처음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럴 때도 사람들이 돈 안 되는 짓이라 그랬어요. 뭐하러 그러냐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 때문에 페이서스가 온 거예요. 무료로 나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만나고, 그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제가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꽝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은 가치 중심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어요. 진심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무료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경청을 잘해줄 수 있어요. 경청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저를 한 번쯤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가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고 의미 없고 뭐하러 해, 비효율적이야 라는 그런 가치들이 결국 페이서스를 더 낮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으로 대입해 보셔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사람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가치 중심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제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공받지 않잖아요. 내가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제가 시키는 일을 하고 제가 정해준 일을 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믿고 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내가 없고 자꾸 누가 시키는 걸 하니까 선한 마음이 생길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넌 이래야 된다, 넌 저래야 된다. 친구 만나서 만나면 그게 아니야, 그 사람 무시하래요. 이 모든 이 노이즈들에 의해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생길 공간이 없었어요.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공자의 측면이 되고 가치 중심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제공하겠다라고 결정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높은 위치, 뭐 높다는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나은 위치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음보다 나음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끝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목표가 100억이에요. 내일 100억 벌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더 어떤 수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음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도 또 동시에 중요하겠죠. 어찌됐건 여러분들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선한 영역을 가지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들어드린 예시 있죠. 오늘 나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나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 또 동시에 문 열고 나가서 가족한테 오늘 너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는 뉴트럴한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엉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중립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엉망이니까 오늘도 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저께도 엉망이었고 그저께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엉망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엉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학 관점에서는 성공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행복한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행복한 일이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뇌는 우리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진짜 객관적으로 정신 차리고 딱 살아보세요.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나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딱 시작을 할 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 열고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일이 옵니다. 마침 버스가 바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우연하게 버스가 왔다는 사실 이성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침 버스가 코너 딱 돌자마자 왔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30-40%가 그런 말을 하고 믿는 것이 30-40%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공학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기술은 마치 우리가 근육을 훈련하는 거랑 같아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취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되는 수준은 언제까지예요? 특정 임계점을 넘기기까지예요.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유지어터가 훨씬 힘든 것처럼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라방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끼고 뭐 공부한 것들, 연구한 것들을 공유하지만 제가 항상 중간에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이 되면 어떤 특정 부분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나 성공학이나 인생은 굉장히 유지어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냥 데일리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마지막,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 자, 좋은 환경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클라이메이트라 그러죠. 이제 기후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서울 건대 입구 쪽에 사는데 건대 입구에 먹구름이 많으면 건대 입구 지역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홍대에 가면 비가 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경 같은 것들도 내가 거주하는 특정 구역 안에서 그 환경들이 어떻게 꾸며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고 무엇이 틀린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 현재
일을 하려고 뭔가 일에 집중된 방인지 쉼에 집중된 방인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쉼에 집중된 방이라면 그 방에서 일을 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에 집중된 방이라면 일에 관련한 것들을 잘 배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몰입도 결정해요. 웬만해서 모든 것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받고 오가고, 심지어 내가 나 자신한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환경이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한테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환경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 환경 세팅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스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이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라고 제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고, 이제는 너무 유명한 말이 돼버렸죠. 5명의 평균이 나다. 5명의 평균이 나다. 여러분들 안 좋은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20대 분들이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세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막 이렇게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막 너무 친하다, 내가 힘들 때 도와줬다, 별의별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막 그런 결정을 잘 못 하시는데, 전 속으로 이제 30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물론 그런 실수가 많았지만, 속으로 딱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본인이 가다가 코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으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 사람이 물속으로 빠져드는데 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빠지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건져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심지어 그것도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건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 관계를 생각하실 때 관계는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기부면 기부인 거지 사회복지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 변하게 만들겠다, 뭐 좋게 만들겠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른다 생각해요. 뭐 연인이든 뭐 사회복지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 밥그릇 찾고 도와줄 거면 빡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애매하게 사회복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환경을 잘 조성을 하셔야 돼요. 자, 환경의 종류가 뭐가 있나 볼게요. 공간적 측면에 뭐 방, 뭐 주방, 우리 집 마루,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터, 사무실, 뭐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자주 가는 카페, 혹은 내가 산책하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은 다 환경입니다. 또 하나 뭐죠? 방금 이야기한 관계적 환경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데, 일단 처음에는 가족이 있겠죠. 우리 커뮤니티 이제 확장 단위로 보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친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있겠죠. 아마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관계를 너무 넓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인생을 끌고 갈 5명만 챙기세요. 5명만 챙기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적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뒷받쳐주고 끌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잘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더 힘들어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는 많아요. 좋은 일,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깨끗하게 축하해줄 수 있는 친구 많으면 5명이면 됩니다. 정말로 5명 많은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한두 명 찾기도 힘듭니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가 이제 정말로 친하다고 베프라고 제가 20대 때부터 했던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투 때문에 연락 안 하고요. 전화해서 자랑하거나, 혹은 저 이번에 뭐 책 내거나 이런 거 좋은 성과가 있을 때 제 친구들한테 다 숨겼어요. 왜냐면 누가 응원을 해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 정말 여러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축하를 해줬지만 여전히도 뭐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고마운 마음이기는 하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조건 또 칭찬해준다고 또 좋은 것만 아니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관계적 환경을 구축하실 때는 정말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5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5명 챙기기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들고, 특히 이제 20대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팁이지만, 뭐 여러분들 어떤 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혹은 연락이 끊어졌는데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들한테 이번 달이 가기 전에
10월 31일이 되기 전에 커피 쿠폰 하나 보내고 짧게 카톡 보내보세요. 진짜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지내? 너가 이런 거 해서 참 그때 도움이 많이 됐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고마워서 너한테 커피 쿠폰 하나 보내. 소소하지만 잠깐 쉴 때 맛있는 커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보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옆에 포진하는 환경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셀프 환경 조성이 되게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장 환경이 필요하고요. 아시겠죠? 성장 환경이 필요한 거. 두 번째는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쉼의 환경이 필요해요. 성장 환경이 필요해요. 쉼의 환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도피처의 환경이 필요해요. 이게 세 번째가 모두에게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일에 매몰되고 정신이 힘들고 번아웃이 오고 뭐 우울감이 올 때도 있고 뭔가 내가 아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막 적용을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이렇게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도피처로 가셔야 돼요. 그 도피처로 가셔서 뭔가 내가 혼자서 동굴에서 쉼을 얻고 충전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도피처의 환경도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쉰다고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드세요. 수분이 필요하다면 채우세요. 눈에 건조하다면 안약도 넣으세요. 좋은 베개로 바꾸세요. 좋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좋은 이불을 덮으세요. 여러분들 잘 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쉬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성장의 환경. 성장의 환경은 뭐예요? 내 주변에 TV가 보이면 TV를 보겠죠. 하지만 책이 보이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테이터스로 가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무엇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는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예시와 또 그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파생적인 것들을 좀 많이 제안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꿔주고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 전체가 개편이 돼요. 뭘 하든 잘 되고요. 비즈니스적인 제안도 받고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선한 마음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스트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하다면 도망칠 수 있고 또 동시에 푹 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마치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그 시스템 위에서 하나의 몰입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에 혼란스러워져서 이거에 집중하다가 이거 오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근본적인 쉼이 안 되잖아요. 뭔가 나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근본적인 성장의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 어떤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때 그 안에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밭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정말 금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붓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붓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밑 빠지지 않은 독에 넣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깨끗한 독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숙제 같은 거 드렸어요. 뭐 드렸죠?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소리내서 말하고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들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나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뭔가 좋은 것들, 에너지를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해보기. 그리고
뭔가 다시 내가 연결되고 싶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아무 이유 없이 카톡 쿠폰 보내고 그냥 생각나서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낸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백다방이어도 상관없어요. 추파춥스 250원짜리라도 보내세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순간을 떠올렸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정의를 하죠. 제가 강력하게 믿는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는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잊지 않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분들이 연결됐을 때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계속 기억해 주고 뭔가 떠올려 주고 잘 지내나 뭔가 머릿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보내시든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추파춥스든 뭐든 간에 마음을 보내게 되면 그 마음 이상의 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기록해 두셨다가 내가 오늘 보낸 백다방, 내가 오늘 보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진짜 지켜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 엄청 생기실 거예요. 더 주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내 인생이 공중에 뜹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열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공중에 뜨게 돼요. 그 과정에서 다 돈도 벌리고요. 그 과정에서 행복감도 찾아오고요. 그 과정에서 다 모든 것들이 개편이 되고 뭐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대화하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어때? 요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가? 아닌가? 잘 몰라요. 근데 요즘 특별하게 내가 걱정하는 건 없는 것 같아라 그래요. 소위 말해 영어로 말하면 not bad의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not bad의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보내고 주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고, 이거는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어떤 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나 부자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면은 많이 주니까 뭐 저를 무시하기만 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네, 누구한테 특정 사람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이제 끌게요.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된다는 건 내 현실에서, 나 자신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정말로 막 번화가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호텔을 미리 그 흙더미 위에서 볼 수 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 모습,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진 모습을 강력하게 먼저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궁극적으로 도달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든 원하는 삶은 항상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지향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는 푹 쉬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 가족한테 잘하는 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그럼 매일매일 또 올리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하세요.